자, 요번은 마지막으로 아마 올리는 영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환경, 문명, 문화의 압박의 강도에 따라서 인류 진화의 속도가 어쩔 때는 가속화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또 그 환경 혹은 문화의 성격에 따라서 진화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면서 이런 가설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다시 요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서 수학적인 모델이 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수학적으로 혹은 물리학적으로는 완전히 막가파 돌팔이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이럴 때 배웠던 좀 그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미분 적분, 뭐 시그마 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과를 전공하지 않는 이상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까지만 배우는 이유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그 자연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이면 거의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모델인데 그 그래프 요 x축을 genetic difference 그 유전자 변화도 그리고 여기는 시간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걸 시간축으로 많이 쓰고 이걸 뭐 어떤 변화축으로 많이 쓰는데 y축으로 이게 1차 방정식 여러분이 누구나 잘 아시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포물선 방정식이죠. 이렇게 되는 거. 요 두 가지를 쓸 건데 저는 요 시간축을 요거를 요렇게 돌려서 쓸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대체로 여기를 현재 그리고 여기는 뭐 700만 년 전이 될 수도 있고 7 million years ago 그리고 이쪽으로는 genetic difference 유전자가 얼만큼 바뀌었냐 하는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의 변화의 속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genetic difference가 시간에 대해서 얼만큼 변화를 보이느냐 하는 rate잖아요. 이게 속도 같은 거. 근데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 genetic difference랑 rate를 비슷한 개념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이건 genetic difference의 어떤 변화 양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면 요만한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이 정도의 GD 원 양이 변화됐다고 치면 만약에 이런 정도의 기울기를 갖는 변화량이면 이 변화의 크기는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변화량을
요 길이로, 이만한 길이의 변화로 환산하면 사실은 GD 양이나 레이트나 비슷하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야, 이거의 기울기가 이만큼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는 길이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제 설명에서는 이 변화량과 레이트, 변화와 변화량을 대체로 시간을 생략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비슷하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 그래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봅시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현재 present. 그러면 요게 GD 양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옴에 따라서 이런 정도의 변화, genetic difference의 변화량을 보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가진 요 축은 genetic diversification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유전자 풀이 genetic 풀이 얼만큼, 그러니까 유전자의 변화되면 될수록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풀의 규모는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늑대에서 개로 변화하게 되면 늑대가 갖고 있는 유전자 풀이 개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풀보다 크기 때문에 유전자 변화는 되지만 유전자 풀의 크기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늑대를 가지고 개를 만들 수는 있지만 개를 가지고 늑대는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늑대라는 것이 늑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풀이 개라는 유전자 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합집합이고 개는 속집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그 유전자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 면적은 물리에서 얘기하는 엔트로피의 증가량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지금 1차 방정식으로 표현했지만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GD time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아까 X축하고 Y축을 바꿔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해드린 유전자 풀도 이렇게 감소를 할 거고 유전자 풀의 감소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 위쪽은 아래쪽은 genetic difference가 유전자 변화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송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변하죠. 하면 어느 한 시점에 가면 시간 변화량은 없어지는데 시간의 변화량이 아무리 증가해도 더 이상 변화되지 않고 제너틱 디퍼런스가 무한대로 커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가 무한대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종의 멸종?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몇몇 가지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GD time. 만약에 침팬지 같은 경우에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유전자의 변화량이 물론 있었겠지만 우리 인간의 변화보다는 거의 변화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chimp. 만약에 인간의 유전자 변화량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1차원 곡선을 그릴 겁니다. y 콜 ax 플러스 b. 직선으로요. 직선. 리니얼 변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2차원성 형태로 이렇게 변화를 보일 겁니다. 1번 타입, 2번 타입, y 콜 ax 자승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변할 거더라고요. 그래서 패러볼릭 포물선 형태로.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예로 생각하면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유전자 변화량이 없다가 어느 한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문화의 압박이 강할 경우에 유전자 변화량이 커서 이렇게 스텝 모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어느 한 시점에서 유전자 변화량이 껑충 뛰었다는 걸 의미하죠. 만약에 이 변화량을 rate 1이라고 하면 유전자 변화량이 환경 문화의 환경과 문명의 압박이 훨씬 강해서 이 변화된 레이트보다 더 2배 정도 컸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요게 2배가 되게 rate 2가 되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죠. 근데 하여간에 이거랑 이거는 스텝 모양이기 때문에 같은 3번의 모양으로 간주합시다. 또 다른 것 하나는 요 위에 오버랩해서 그릴게요. 더블 스텝도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오다가 한 번 변화, 2번 변화. 이렇게 되면 한 번 변화, 2번 변화. 혹은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건 싱글 스텝이라고 합시다. 모델이에요, 모델. 이건 더블 스텝 혹은 멀티 스텝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이 3번 타입의 경우와 4번 타입 경우에 하이브리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아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랑 또 다른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시간 변화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continuous type, continuous increase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5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변화의 타입은 단순히 2번과 같은 경우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싱글 스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싱글 스텝 등에서도 레이트가 변화량, 이 길이의 변화가 레이트의 변화량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더블 스텝인 경우도 있고 그죠? 싱글 스텝, 더블 스텝, 그 다음에
continuous step 혹은 continuous increase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 제 설명은 좀 난해할 수도 있고 중구난방식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저 저는 그냥 제 얘기를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저도 더 이상 여기 머리 쓰고 싶지 않고 단순하게 갑시다. 근데 요번 거는 우리가 직감적으로 그래프상에서 알 수 있는 진화의 양상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프리카 기원설에 따르면 인류는 7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여러 인종으로 분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멀티 기원설, 멀티 리저널리즘,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지역 기원설 이렇게 하면 이거는 7만 년이 아니라 최소 하나, 둘, 셋, 20만 년 전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호모 에렉투스가 각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다인종으로 분화했다라는 이론이고, 이거는 7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전 세계로 나가서 다른 세계의 모든 인종을 멸종시키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아서 현재 인종으로 분화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조금 이상한 모양을 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야, 그게 맞는 얘기야? 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잘 봅시다. 제가 전에 그린 건데요.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여기 7만 년 전, 6만 년 전, 5만 년 전, 4만 년 전, 그러면 여기 현재예요. 그러면 호모 에렉투스가 200만 년 전에 나왔으니까 여기가 20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나온 시점이라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이 나왔던 시점은 50만 년 전이니까 요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만 년 전이라고 한 거는 아주 여기서 여기 아주 바로 여기 어디라고, 여기 어디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릴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인류 진화가 7 million years ago에서 2차원 방정식으로 스무스하게 그리면 이렇게 변화를 보일 거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멀티 리저널리즘, 여러 지역 기원설에 따르면 2 million years ago에 에렉투스에서 다인종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요 빨간 게 다른 인종의 변화를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한 손으로 오다가 두 손으로 이거랑 이렇게 바뀌는 건 직감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뭐 황인종 되고 하나는 백인종 되고 하나는 흑인종 됐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직감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이는데, 요 보이지도 않는 요 아주 가까운 7만 년 사이에서 여러 인종으로 이렇게 분화했다. 요게 직감적으로 이상하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7 million years ago에 700만 년 전에서부터 200만 년 전에는 저는 임의로 상정한 게 진화의 속도가 여기는 조금 느렸어요. 그래서 이걸 rate 1. 아까 그 거리를 진화 레이트의 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rate 1. 그다음에 200만 년 전에서부터 네안데르탈인이 나오기까지를 rate 2. 그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의 출현 시점부터 우리 현재까지를 rate 3. 혹은 뭔가 변화가 일어난 7만 년 전이라는 우리 타임라인에서 나온 중요한 시점, 거기는 굉장히 더 빨리
진화가 일어난 레이트 4, 뭐 이렇게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 1, 레이트 2, 레이트 3, 하나 더 붙이면 레이트 4 요 끝에서. 왜냐면 진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화의 기울기 가속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놓고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 갈래로 갈려졌다. 근데 그 아프리카 기원설에 따르면 이렇게 가다가 요 끝 시점에서 갑자기 팍팍팍팍 여러 개로 갈라졌다. 이건 직감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이건 부자연스러워 보여. 그래서 제가 멀티 리저널리즘을 지지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는 제가 죄송합니다. 좀 산만하게 이것저것 나와서 호모 플로렌시스를 우리가 플로렌시스라 그러나 그 호비 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냥 제 생각인데 제 가설입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어느 진화의 시점에서 이렇게 오다가 어느 중요한 어떤 이벤트 호라이즌, 어떤 이벤트가 벌어진 시점에서 몸이 작아져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점으로 몸이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점에서 몸이 작아지는 시점 방향으로 변화하는 동안 우리가 뭔가 은행에 빚을 지면 이자를 내야 되는 것처럼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몸이 작아지는 바람에 뇌도 너무 작아졌어요. 그래서 몸이 작아져서 살아남았지만 서바이브 했지만 다른 이벤트가 또 일어났을 때 이들은 머리가 작아지는 바람에 살아나질 못하는 거죠. 여기서 생존을 못합니다. 그래서 호비 쪽이 멸종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다른 것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학살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첫째, 히틀러가 주이시 피플을 유태인들을 학살을 많이 했지만 전부 다 멸종시키지는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상 많이 타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됐죠. 두 번째, 일본 애들이 난징에서 대학살을 했지만 난징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못했어요. 똑같아요. 실패했어요. 세 번째, 또 뭘 볼까요? 징기스칸 여러 나라를 점령했지만 가서 많은 학살을 했지만 역시 다 멸종시키진 못했어요. 그죠? 우린 다 멸종을 실패했어요. 노력을 했지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르비아 내전 또 역시 멸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인류는 공통적으로 때론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공존하면서 삽니다. 같이 살아요. 같이. 누구를 완전히 죽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진화학자들, 아프리카 기원설 학자들이 말하는 3만 년 전 혹은 4만 년 전에까지 같이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이 이 시기에 10,000년이라는 시간 혹은 20,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두 다 학살 멸종되었다? 이때도 안 됐고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과거를 알아서 새로운 것도 안다. 과거의 역사를 유추해보면, 최근 과거의 역사를 유추해보면 21세기, 20세기, 21세기 과학 문명으로도 실패한 일을 3만 년 전, 4만 년 전에 그 고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을 전 지구적으로 10,000년 동안 엄청난 계획과 전 지구적인 어떤 조직망을 갖춰서 네안데르탈인을 모두 멸종시켰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7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세피엔스가 전 지구에 퍼져서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켰다? 전 믿지 않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증명되잖아요. 그리고 그 현대 과학으로도 안 되는 일을 10,000년이라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얘네만 골라서 다 죽였다. 또 데니소반도 다 죽였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를 마구 해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프상으로도 그래 보일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역사를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고, 직감적으로 추측해봐도 안 될 것 같고, 저는 역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쟁이나 혹은 부분적으로 멸종하는 경우, 그 호모 플로렌시스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인류는 기본적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서로 다른 인종과 문명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공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진화. 함께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는 진화의 방향을 동일하게 해온 셈입니다. 인종은 혹은 다른 문화를 가진 그 어떤 인류는 서로의 영향을 주면서 진화의 방향을 비슷하게 설정하면서 공진화를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타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떤 가설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백인종이 이렇게 오다가 어떤 진화의 변화를 겪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황인종도 어느 한순간에 호모 에렉투스에서 이렇게 변화를 바꿨지만 서로 교차하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또 교차하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또 만약 흑인이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진화의 방향을 같이 해요. 공진화를 하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실타래처럼 서로 얽혀서 진화를 해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실타래 공진화를, 그런 가설을 한번 추측해 봅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모든 요점이고, 뭐 별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저의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